일본이 한국에 보이고 있는 다양한 모습이 이제 비슷한 패턴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양국은 지금까지 심각한 외교 충돌은 피해왔으나 작년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어졌으며 그 가운데 일본은 계속해서 한국의 비슷한 패턴으로 자극을 합니다. 이제 한국은 양국의 외교에 있어서 일본이 어떠한 방식으로 한국을 대하고 인식하는지 대략 윤곽이 나왔으며 정상적인 방법과 대화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서 강대강 국면으로 대치하며 일본에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일본 제2의 수출 규제 카드 만지작거린다. 일본이 한국의 작년 반도체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 제외 다양한 제재를 통해 한국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경제 보복성 조치가 아닌가 하는 움직임이 나와서 관심을 끌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29일 한국산 화학 제품인 탄산칼륨의 덤핑 판매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덤핑 판매 조사는 국가 간에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만 왜 하필 지금 이뤄졌냐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경제적으로 보복 조치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산 탄산칼륨이 일본에서 부당하게 싼 가격에 판매된다는 혐의가 있다며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1년 이내에 한국 수출 가격과 정상 가격 등에 관한 조사를 완료해 자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최근 한국과 일본이 수출 규제 갈등 이후 한국이 WTO 제소를 결정한 시점에 나왔기 때문에 논란이 됩니다. 결국 한국이 WTO에 제소를 했으니까 응당 자신들도 그에 관한 보복성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지금까지의 패턴과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이에 대한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일본 재무성이 한국산 탄산칼륨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지 판단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전날 발표한 것이 이란 관계나 수출관리 운용의 수정 등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동업계에서 활동하는 일본 업체의 과세 신청이 있었고 이런 요청이 WTO 협정 및 일본 법령에 따른 조사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입김은 없다는 것인데 시기상도 그렇지만 업계에서는 분명히 일본 정부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몇 년간 기록을 보면 일본은 한국산 주요 제품에 대해서 빠져나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일본 수출 규제만 한 게 아니라 수입 규제도 진행. 일본이 지난 몇 년간 한국산 제품의 수입에 대한 무역 장벽을 높이는 등 대한국 수출입을 모두 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탄산칼륨 덤핑 건은 단순한 무역 조치로 보이지만 일본 정부가 자신들이 수출 규제를 시행하기 전에 이와 비슷한 무역 조치를 해왔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한국 점유율이 높은 제품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이 탈일본을 현재 진행 중이지만 일본은 이미 그런 문제를 대비하고 무역 장벽을 쌓은 것입니다. 일단 탄산칼륨은 액정 패널로 쓰이는 유리와 중화면 가루에 섞는 용액 등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반덤핑 조사 업무를 맡는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일본으로 수출된 한국산 탄산칼륨은 5,293톤이죠. 일본 관련 업계 단체는 지난 4월 말 한국산 제품의 염가 판매로 가격이나 압박을 받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신청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한국산 수입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물리는 것은 두 건으로 2016년과 2018년에 있었습니다. 건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한국에 대한 일본의 무역 구제 조치가 2002년 이후 한동안 소강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입니다. 2016년에 덤핑 관세를 받은 수산화 칼륨은 칼륨을 물에 용해한 액체 제품 또는 백색 플레이크 고체로 화학비료의 원료, 알칼리 전지 전해액, 사진 형상액, 액체 비누, 세제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반덤핑 조사 전인 2014년 일본 내 수산화 칼륨의 한국산 점유율은 93.2%로 절대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반덤핑 관세를 잘 물리는 국가가 아님에도 한국산 재료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댔다는 점입니다. 그간 자유무역을 주창해온 일본은 수입 규제의 발동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세계무역기구 WTO보다 엄격한 반덤핑 관세 조사 기준을 고수해왔는데 한국에는 안 그런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발간한 2018년 무역장벽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본은 반덤핑 조치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국가가 아니었다면서 그러나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반덤핑 제도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시에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한국의 두 가지의 전략을 동시에 시행한 것으로
한국과의 무역에 대해 공격적으로 자세가 바뀐 것입니다. 즉 일본 내부에서 한국산 재료가 필수재가 되는 것을 막는 것과 동시에 한국에서 필수가 재료가 되는 반도체 주요 물질들은 일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수출 규제를 한 것입니다. 한국에 대해 물샐 틈 없이 준비하고 실행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반덤핑 제도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 수입품을 서서히 조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일본, 한국엔 돈 많이 벌지만 한국산 수입은 안 하겠다. 한일 간 무역 수지를 보면 일본이 압도적으로 흑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의 수출 물품에 대해서 점점 더 일본 시장에서 제외시키는 무역 장벽을 도입하고 한국산을 몰아내고 있었다는 통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WTO 협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반덤핑 관세 부과 등 무역 구제 조치 이외에 다양한 비관세 장벽으로 한국산 제품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김 등에 부과하는 수입 할당 임포트 쿼터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일본은 자국 어업자와 가공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수산물 수입에 대해 수입 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수입 쿼터 제도를 운영합니다. 대상 품목은 김, 고등어, 꽁치, 대구, 오징어, 청어 등 17개 품목입니다. 한국 정부는 꾸준히 수입 할당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할당량을 늘려주는 식으로 대응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체 금액과 세부 할당별 수량 제한을 두고 있고 할당 신청 시기, 접수 기간 제한 등 복잡한 운영상 제한까지 더해져 한국의 일본양 수산물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수입 할당 제도는 현행 WTO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농업협정에 따르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수량 제한 조치는 일반 관세를 전환해야 하는데 일본의 수입 할당 제도는 예외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기존의 수출 규제만 논란이 되어 왔지만 일본은 수출 규제뿐만 아니라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 규제를 광범위하게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음이 드러난 상황이며 특히 한국이 일본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농수산물 때리기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 농식품의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수출 규제 당시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에 이어 한국 농식품을 추가 수출입 규제 품목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일본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융단 폭격을 준비하는 모양새가 나오는 것으로 칼을 뽑아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의 거센 불매운동과 더불어 일본 여행조차 가지 않는 부작용을 불러왔기 때문에 이를 예상치 못한 일본 당국은 농수산물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입 거절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간헐적으로 탄산칼륨과 같은 한국이 산업 분야의 점유율이 높은 제품을 콕 집어 덤핑 관세를 물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WTO 수출 규제를 관련해서 승소를 한다면 일본은 이러한 농수산물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일본. 미국은 WTO에서 일본 편이라고 주장.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패널 설치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될 전망입니다. WTO 규정에 따르면 피소국이 거부하는 경우 늦어도 그 다음 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됩니다. 일본은 초조한 상황입니다. 한국이 모든 수출 규제 사항에 미비점을 보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WTO가 정한 국제무역 규칙에도 일본은 한참 벗어나기 때문에 한국이 승소할 확률이 큰 것입니다. 일본은 자신들도 이번 WTO 건은 지난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소송보다도 질 확률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연일 일본 장관들은 각종 매체에 나와서 한국이 지금까지의 대화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등의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를 담당하는 경제산업상의 가지야마 히로시 장관은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가 개선됐다는 인식을 표명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느닷없이 미국은 일본 편에 가깝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교도통신은 미국이 WTO 분쟁해결 기구 회의에서 일본 입장을 지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조치는 안전보장상의 우려에 토대를 둔 것이고 WTO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다고 익명의 주 제네바 통상 당국자 설명을 30일 보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보여온 모습은 미국의 힘을 빌어 한국을 압박한 모습이 있었고 미국의 주요한 당국자를 설득해서 주요 결정사안이 일본에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정황이 볼턴 회고록 및 다방면에서 포착된 바 있습니다. 실제 한일 간 수출 규제 문제에서 미국은 일본 편에 가깝게 중재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볼턴은 한국에서는 양국 중재의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일본에서는 양국 중재의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이 미국과의 밀실에서 유력자를 통한 협의가 지금까지는 숨겨져 와서 잘 드러나진 않았지만 외교가에서 미일 간에 이루어지는 로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한국은 주요 길목에서 그 사이에 희생양이 되어왔습니다.
WTO에서 가장 강한 입김을 풍기는 미국이 이번 수출 규제 때 실력 행사를 하려고 든다면 한국으로서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최근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25일 한국이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를 활용한 것을 지지한다면서도 한일 간 대화와 관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나는 양측이 대화를 유지하길 권장한다며 우리는 이 논쟁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더라도 최소한 대화를 갖기를 원한다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해 나는 영원한 낙관론자라고 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의 말을 들어보면 미국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한국의 볼턴과 비슷한 자세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단연간의 경험상 혹시나 WTO에서 미국이 일본 편을 든다면 한국으로서는 외교적 위기가 오는 국면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수출 규제 이후에 다양한 카드를 검토하며 한국과 논란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WTO 판결까지 긴 과정이 남아있어 양국 관계가 극도의 긴장감이 흐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에서 주목받는 일본인 중에서 나는 일본인이 아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아카데미 분장상 수상자인 츠지 카즈히로도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지난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분장상을 수상한 일본계 미국인 츠지 카즈히로가 일본에서의 경험이 수상에 도움이 되었느냐 라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놀라운 답변을 즉시 했습니다. 나는 미국인이다. 일본 문화가 싫다. 일본에서는 꿈을 이루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미국에 살고 있다. 미안하다. 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일본 기자가 한 질문이고 일본 사회에 보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대답이라도 해줄 수가 있었지만 단호하게 밝힌 것입니다. 즉시 이 말은 일본 사회에 전달되었고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발언에 대해 우리가 미안하다. 창의적인 인재는 평가받지 못하는 나라이다. 자랑할 때에만 일본인이라고 밝히라고 들이대느냐 등으로 지지하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교포인 한국인이 세계적인 상을 수상하게 되자 일본인이 수상했다 라고 자랑하다가 나는 일본인이 아니다 라고 공식 기자회견에서 반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일 교포 작가 유미리 씨가 JR 우에노역 공원 출구라는 작품으로 미국 도서재단의 번역문학 부분 전미 도서상 2020을 수상했습니다. 전미 도서상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입니다. 이 작품은 후쿠시마 현에서 도쿄로 와서 노숙자가 된 남성이 주인공입니다. 일환과 같이 1933년에 태어난 이 남자는 도쿄올림픽의 유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에노역 공원 입구에서 노숙자로 살고 있습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 경기시설 건설 작업 때문에 도쿄로 온 주인공은 이후 여러 명의 노동자와 함께 도쿄에서 노숙자로 생활합니다. 이 이주 노동자가 그 사이에 노숙자로 생활하다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위해 정화 작업 차원에서 거리에서 쫓겨다니는 상황을 그린 것입니다. 유미리 씨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에 대한 비정한 사회,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난, 그리고 가장 취약한 일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예리하고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수상 소식은 일본 언론들이 즉각 일본인 작가, 일본 작품이 수상했다 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본인으로서는 2018년 다와다 요코 이후 두 번째 수상이다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자랑스러운 일본 문학 작품으로 계속 추천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필독서 100권이 발표되었습니다. 타임지는 유미리 씨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인간의 정체성을 과소평가하는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인생 경험에 대한 통찰력을 독자에게 제공하는 작품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여기에 선정된 일본 작가가 쓴 일본 작품이라며 유미리 씨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던 와중에 자랑스러운 일본인으로 소개한 유미리 씨의 전미 도서상 수상 기념 일본 기자클럽 공식 기자회견이 지난 23일 도쿄에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미리 씨는 일본인으로 두 번째, 일본 문학에서 두 번째 라는 보도는 잘못된 보도이다 라고 당당하게 발언합니다. 나는 한국인이다. 일본인이 아니다. 일본인이라는 식의 표현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유미리 씨에게 영향을 끼친 일을 설명하면서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유미리 씨는 아쿠타가와 상을 받았을 때 우익을 자처하는 남성이 수상 기념 사인회가 예정된 서점 7곳에 협박 전화를 해서 사인회가 중지된 일은 충격적이었다고 발언합니다. 그 이유가 제일 한국인이라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그래, 나는 분명히 한국인이 맞다 라고 덧붙인 것입니다. 아쿠타가와 상은 일본 최고의 권위 있는 문학상이며 유미리 씨는 1997년 소설 가족 시네마로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유미리 씨는 일본 언론들이 미국 최대의 권위 있는 상을 받는 영광의 순간은 일본인처럼 보도하지만 일본 사회는 제일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유미리 씨는 그동안 제일 한국인으로서 혐한 발언에 대해 항상 목소리를 높이면서 비판을 해왔고 일본 내 노숙자들과 노동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왔습니다. 지난번 DHC 회장의 DHC 모델은 한국계를 쓰지 않는다 라는 발언이 있었을 때에 유미리 씨는 계속되는 이런 발언을 허용하는 일본 사회를 해외 언론에 널리 알려야 한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2018년 4월 후쿠시마현 미나미 소마시에 자택을 개조한 서점 풀하우스를 개업한 유미리 씨는 지역 주민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합니다. 특히 도쿄올림픽 개최 결정으로 후쿠시마현의 많은 청년들이 도쿄올림픽 경기장 건설 현장으로 나가고 후쿠시마에는 인근 지역의 나이 많은 노동자들이 몰려와서 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후쿠시마현의 원전 사고 지역에서 제염 작업을 하면서 방사능 위험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미리 씨는 내가 살고 있는 미나미 소마시에는 노숙자 시설이 없다. 이런 노숙자들은 결국 지역 사찰의 마지막에 나타난다. 이름도 없는 그들의 유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노숙자들의 삶은 후쿠시마현 미나미 소마시와 도쿄 우에노역 공원 출구와 짝을 이루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C19 유행으로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 절대 고독으로 스스로 생명을 제거한다. 이러한 과정을 그리는 것이 소설가의 일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유미리 씨는 4월 28일부터 휴업하고 있던 서점 풀하우스 카페의 영업을 12월 2일에 재개했습니다. 한국 전통차와 케이크 등 17종류의 메뉴를 갖추고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일 한국인 작가 유미리 씨는 1968년 요코하마에서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아내와 아이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강박적인 도박꾼이었고 어머니는 10대 유 씨를 파티에 자주 데려가는 술집 여주인이었습니다. 유미리 씨는 성장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으며 여동생 중 한 명은 포르노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부모는 유미리 씨가 5살 때 헤어졌고 10대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도를 반복했으며 결국 고등학교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섬나라 일본에서 살아가면서도 깊은 고뇌로 살아가고 치열하게 도전하고 행동하는 한국인 유미리 씨가 단호하게 나는 일본인이 아니다 라고 외치는 모습이 놀랍고 뜨겁습니다. 지금도 후쿠시마현의 작은 도시에서 노숙자와 노동자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차 한 잔을 내어놓고 인간의 영혼을 위로하는 유미리 씨의 건강을 기원합니다.